저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 입대한 낭만파라고나 할까요? 정의롭지만 때로는 앞뒤 안 가리고 덤비는 성격입니다. 최대박 병장의 성격은 우리 소대의 실세이며 전역이 한 달 남은 말년인데 능글맞으면서도 부대 안의 온갖 비리를 다 알고 있는 정보통입니다. 박철중 상병은 독사 같은 성격의 후임들을 혹독하게 다루지만 작전 중에는 누구보다 용맹한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김태민 이병은 명문대 출신이지만 몸치라 맨날 사고를 치는 막내입니다. 보호 본능을 자극하지만 가끔 대형 사고를 튀는 고문관이기도 합니다.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말 나는 안 믿는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가 겪었던 그 기묘한 일들만큼은 지금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1985년 겨울 강원도 화천의 찬바람은 뼈를 깎는 것 같았지. 민우는 박철중 상병과 함께 야간 매복 근무를 나갑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발밑에 밟히는 눈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긴장감 넘치는 밤입니다. 갑자기 박상병이 민우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저 멀리 철책 너머 북쪽 구역에서 정체 모를 불빛이 하나 둘 마치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무전기는 갑자기 치직거리며 알 수 없는 여자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상병이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야 강민우, 저거 사람이 아니다. 총 내리고 눈 감아. 절대 뜨지 마라.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민우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우리 소대원일 리가 없는 거리인데 말이죠. 어깨에 닿은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심장은 이미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박상병의 절대 눈 뜨지 마라는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본능과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싸우던 그때 귓가에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듣던 민우야 춥다. 문 좀 열어줘.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소름이 쫙 돋았다. 여긴 전방 한복판이다. 서울에 있는 어머니나 내 지인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때였다. 박상병이 갑자기 내 어깨를 회채가며 나를 바닥으로 엎어뜨렸다. 이 새끼가 정신 안 차려. 총구 똑바로 하네. 박상병의 고함에 눈을 번쩍 떴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등 뒤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허리까지 쌓인 눈과 검은 나무 그림자뿐. 박상병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나를 노려봤지만 그의 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상병님, 방금 보셨습니까? 분명히 누가 아무것도 못 봤다. 너 기어이 눈 떴지 이씨. 사고 치지 말고 따라와. 교대 시간이 되어 복귀한 내무반. 평소라면 코를 골며 자고 있어야 할 최대박 병장이 관물대에 기대 앉아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자 최 병장이 박상병과 눈을 맞추더니 툭 던졌다. 박철중, 오늘 그놈 또 나왔냐? 내무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어리바리한 김이병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고 독사 같던 박상병은 아무 대답 없이 총기암 열쇠만 챙겨 나갔다. 그날 밤 나는 겨우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옆자리 박상병에 침상이 비어 있었다. 슬그머니 일어나 복도로 나간 나는 화장실 근처에서 박상병과 최 병장의 낮은 속삭임을 듣게 되었다. 최 병장님, 이번엔 강민우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이러다 진짜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최 병장이 말한다. 어쩔 수 없지. 10년 전 그 사고 때 죽은 소대장 원원이 아직도 안 떠난 모양이다. 근데 민우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그때 화장실 거울 너머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박상병도 최 병장도 아니었다. 30년 전 군복을 입고 피칠갑을 한 사내가 내 뒤에서 웃고 있었다. 거울 속의 사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내 목소리는 얼어붙었다. 30년은 좋게 돼 보이는 낡은 군복,
그리고 계급장은 소위. 분명 최 병장이 말했던 그 죽은 소대장이었다. 그가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할 때 뒤에서 억센 손이 내 입을 막고 끌어당겼다. 읒, 나다. 조용히 해. 박상병이었다. 그는 나를 화장실 구석으로 밀어넣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속삭였다. 너 방금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특히 행보관님 귀에 들어가면 너랑 나랑은 제대 못하고 여기서 썩는다. 알았어? 내무반으로 돌아온 뒤 박상병은 담배 한 개비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0년 전이다. 이 부대의 소대장이었던 이소희님이 작전 중에 실종됐어. 북측 소행이라는 말도 있었고 월북했다는 소문도 돌았지. 근데 1년 뒤에 그분이 발견된 곳이 어딘 줄 아냐? 박상병의 시선이 우리가 아까 서 있던 화장실 바닥을 향했다. 저 화장실 바닥 공사할 때 그 밑에서 나왔다. 총기 사고였는지 타살이었는지 부대에서는 쉬쉬하며 덮어버렸지. 그때부터인가 가끔 안개 끼는 밤이면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게 그때였다. 구석에서 자고 있어야 할 김이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찾았어. 내 계급장 어디 갔어? 김이병의 눈동자는 위로 뒤집혀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가느다란 목소리가 아니었다. 굵고 낮은 마치 수십 년을 굴러온 듯한 장교의 목소리였다. 최 병장이 기겁하며 김이병의 뺨을 때려 깨우려 했지만 김이병은 꿈쩍도 하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민우야, 네가 내 계급장 가지고 있지? 나는 내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뺐다. 분명 비어 있어야 할 내 전투복 주머니 속에 녹슨 쇠붙이 하나가 잡혔기 때문이다. 꺼내어 보니 그것은 피가 눌러붙은 낡은 소위 계급장이었다. 이게 왜 내 주머니에? 그 순간 내무반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파지직거리며 꺼졌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우리 내무반 문 앞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두벅 발자국 소리가 우리 내무반 문 앞에서 멈췄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적 속에서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기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내무반 안을 훑었다. 이 새끼들 취침 시간에 안 자고 뭐하는 거야? 당직 사관이었다. 우리 모두는 혼비백산하여 침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주머니 속 그 차가운 계급장의 감촉은 여전히 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다. 당직 사관이 나간 뒤 최대박 병장이 어둠 속에서 내 팔을 꽉 잡았다. 민우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거 이소희님 유품이잖아. 최 병장은 나를 참고 뒤편으로 불러내 낮게 읊조렸다. 사실 10년 전 그 사고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당시 소대장이었던 이소희는 병사들을 자식처럼 아꼈지. 근데 당시 중대장이 공금을 횡령하는 걸 이소희가 알아버린 거야. 그리고 며칠 뒤에 이소희가 실종됐어. 최 병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중대장은 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소희의 계급장을 떼어 어딘가에 숨겼다고 한다. 근데 그게 왜 내 주머니에서 나와? 설마 이소희님이 널 선택한 거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왔을 때 김이병의 상태가 더 심각해져 있었다. 그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7412 숫자였다. 박상병이 그 숫자를 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졌다. 쉬거 옛날 구형 판약고 비밀번호 아닙니까? 지금은 폐쇄돼서 아무도 안 쓰는 그곳요. 우리는 홀린 듯 김이병이 가리키는 배탄약고로 향했다. 눈보라가 치는 밤
아무도 찾지 않는 부대 외곽의 낡은 철문을 열자 찌든 먼지 냄새와 함께 한기가 엄습했다. 손전등 불빛이 탄약고 구석을 비춘 순간 우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곳엔 낡은 군용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고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피로 쓴 듯한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1985년 12월 24일. 오늘 나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죽는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장을 넘기려던 찰나 탄약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밖에서 잠겨버렸다. 밖에서 들려오는 건 사람이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기괴한 웃음소리였다. 누구야? 문 열어. 박상병이 미친 듯이 철문을 발로 찼지만 밖에서는 대답 대신 눈보라 소리만 거칠게 들려왔다. 탄약고 안은 숨이 막힐 듯한 한기와 정적뿐이었다.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김이병이 다시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놈이다. 그놈이 오고 있어. 최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까 발견한 일기장을 마저 넘겼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에는 당시 중대장의 횡령을 도왔던 하사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985년 12월 24일 김하사가 중대장의 명령으로 나를 유인했다. 그는 울면서 내게 총구를 겨눴다. 김하사, 자네만은 믿었는데. 김하사, 그게 누굴까? 야, 박상병. 우리 부대에 10년 넘게 박혀있는 사람 누구 있지? 최병장의 물음에 박상병이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 우리 행보관님 아닙니까? 김철수 행보관님. 그 순간 밖에서 문을 잠갔던 짐승 같은 웃음소리가 멈추더니 아주 익숙하고 낮은 목소리가 철문을 통과해 들려왔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민우야, 일기장 이리 내라. 철문에 작은 배식구가 스르르 열리더니 행보관의 눈동자가 안을 들여다봤다. 평소 인자하던 그 눈이 아니었다. 광기에 젖어 충혈된 눈이었다. 행보관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소인님 일기장에 적힌 게 정말 사실입니까? 내가 소리치자 행보관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 양반은 너무 깨끗해서 탈이었지. 적당히 눈 감으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덕분에 난 10년째 이 부대를 못 떠나고 여길 지키고 있는 거다. 그 양반 원혼이 날 붙잡고 있어서. 행보관은 탄약고 주변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다. 증거물인 일기장과 그것을 본 우리를 통째로 없애버릴 생각이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행보관이 라이터를 켜려는 찰나 갑자기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당직 사령 알림. 현 시간부로 비무장지대 내 미상인원 침투 발생. 전 병력은 단독 군장 후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행보관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본 순간 내 주머니 속에 있던 녹슨 소위 계급장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닫혀있던 탄약고 내부 전등 하나가 파지직 소리를 내며 켜지더니 김이병이 행보관의 팔을 잡고 괴력을 발휘해 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김마사, 이제 같이 가자. 김이병의 입에서 나온 것은 완벽한 이 소위의 목소리였다. 김하사, 이제 같이 가자. 김이병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소위의 목소리는 서늘하다 못해 날카로웠다. 김이병은 가냘픈 체구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철문 틈으로 행보관의 멱살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이건 노우란 말이야. 죽은 놈이 어디서 감히. 행보관은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를 켠 손을 파르르 떨었다. 기름 냄새는 이미 탄약고 안팎을 가득 채웠고 불꽃만 닿으면 우리 네 사람과 행보관은 그대로 제가 될 판이었다. 그때 평소 능글맞던 최대박 병장이 일기장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다. 행보관님, 이거 태운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이미 이 소위님은
우리 모두의 눈앞에 와 계십니다. 1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사느라 괴로우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까지 죽이면 지옥에서도 소위님이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최 병장의 사자 후에 행복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배탄 약고 주변의 안개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안개가 아니라 10년 전 그날 흘렸던 누군가의 원한서린 빛빛 기운 같았다. 갑자기 김이병이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행복안의 등 뒤 눈보라 사이로 형체 하나가 서서히 걸어 나왔다. 피칠갑이 된 군복.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이 소위였다. 이 소위는 행복안에게 다가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복수를 하려는 줄 알았으나 그의 손은 행복안의 어깨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다. 김하사, 자네도 그동안 힘들었겠군. 이제 그만 내려놓게. 그 따뜻한 한마디에 행복안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눈 위로 무너져 내렸다. 소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행복안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비상 사이렌을 듣고 달려온 당직 사령과 소대원들이 탄약고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오열하는 행복안과 넋이 나간 우리 네 사람뿐이었다. 이 소위의 형체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내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녹슨 계급장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계급장에 묻어있던 핏자국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다음 날 행복안은 스스로 헌병대에 자수했다. 10년 전의 공금 횡령과 이 소위의 실종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우리 네 사람은 함구령을 받았지만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제대하는 날 나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위병소 근처 나무 아래 웬 젊은 장교 한 명이 서서 우리 쪽을 향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충성 고생하셨습니다, 소위님.